안녕하세요. 건강백세TV입니다. 일장 마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혹시 마늘을 드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지만 혹시 내 건강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암이나 치매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마늘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을 지켜주지만 잘못된 음식이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의 숨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늘의 좋은 점뿐 아니라 피해야 할 조합과 꼭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총정리해 드릴 겁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지요. 김치에도 찌개에도 고기와 곁들여서도 늘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마늘 소비량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먹는 마늘, 여러분은 혹시 나에게 정말 맞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가 자주 쓰리신 분, 혹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마늘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연구에서도 마늘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생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폐암 위험은 40% 가까이 줄고 대장암과 위암 위험도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 건강을 돕는 효능도 널리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되시나요?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 둔 자리를 찾고 있는 일이 잦아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마늘을 떠올리지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출혈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궁합이 좋은 음식을 곁들이면 체력과 면역이 살아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마늘은 무조건 좋은 음식도 무조건 해로운 음식도 아닙니다. 먹는 방법, 먹는 상황, 함께 먹는 음식이 그 효과를 결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늘의 구체적인 효능과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겠지요? 2장 마늘의 효능과 연구로 확인된 사실. 여러분, 마늘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식품 목록에 오를 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식재료입니다. 마늘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다지거나 씹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까지 해줍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마늘을 섭취한 사람은 폐암 발생 위험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흡연자라 하더라도 위험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에서는 하루 반쪽 정도의 마늘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위암 위험은 절반 가까이, 대장암 위험은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마늘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기관지가 약해 기침이 잦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마늘의 알리신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힘이 강합니다.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을 죽이고 기관지염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감기에 마늘이 좋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늘의 효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 흡수를 돕고 단백질 소화를 촉진시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를 회복하고 기력을 올려주니 노년층의 활력 유지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효소 활동을 억제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혹시 식탁에서 고기 반찬을 즐겨 드시나요?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실 때 마늘을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이 지방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관 속 기름때 콜레스테롤 쌓임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당한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생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늘을 익혀 먹을 때와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조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알리신 효과가 더 강합니다. 대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지요. 반대로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는데 이 물질은 체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열을 가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늘어나 노화 방지 효과가 더 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마늘을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구워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두 방법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있게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가 약하다면 구워 먹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생마늘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늘은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과 소화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과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므로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음 3장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 기록에 근거한 실제 사례도 소개해드리니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3장 마늘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여러분, 혹시 마늘이 몸에 좋은데 왜 나쁘다고 할까? 하고 의아하셨나요? 사실 마늘은 특정 상황이나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장아찌입니다. 한국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지요. 마늘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양념에 있습니다. 많은 양의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설탕은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마늘의 좋은 성분이 설탕 때문에 가려져 버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 생마늘 자체입니다. 생마늘이 제일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위장이 약한 분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알리신이 위벽을 손상시켜 속쓰림을 악화시키기도 하지요. 또한 수술을 앞두었거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생마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억제해 출혈이 잘 멈추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늘빵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빵처럼 보이지만 사실 버터와 설탕, 밀가루가 잔뜩 들어간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마늘이 들어갔다는 사실만 믿고 무조건 건강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빵 속에 숨어있는 밀가루와 설탕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을 앞두고 건강식품을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몸을 더 튼튼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늘즙이나 생마늘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72세 남성, 전립선 절제 수술 예정. 평소 마늘즙을 매일 섭취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혈액 응고 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수술 당일 예상보다 많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수혈을 받으며 회복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7세 여성은 자궁 수술을 앞두고 마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수술 도중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아야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공통적으로 원인을 마늘의 알리신으로 분석했습니다. 혈소판 응집을 막아 지혈이 어려워진 것이죠.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나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마늘, 특히 생마늘이나 즙 형태의 보충제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위가 약해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리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 위와 혈액 응고에 부담을 주는 생마늘, 고칼로리와 고탄수화물 덩어리인 마늘빵, 이 세 가지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라 해도 모든 상황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다음 사장에서는 반대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가의 코멘트를 곁들여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 여러분, 마늘은 혼자 먹는 것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마늘은 궁합이 좋은 음식을 만나면 약효가 더 커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즙입니다. 마늘을 진하게 농축한 마늘즙은 알리신 성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감염과 염증이지요. 마늘즙을 적당히 섭취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위와 장의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어 속이 더부룩할 때 가볍게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 자극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즉, 하루 적정량을 정해두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마늘을 곁들이는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늘은 돼지고기의 많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 성분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마늘이 지방 대사를 도와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소화 부담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혹시 손주와 놀다 보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럴 때 돼지고기와 마늘을 함께 조리해 드시면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준 천연 항산화제이자 에너지원입니다.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 체계 강화, 피로 회복,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꿀 절임은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아침 공복에 소량 드시면 혈압 조절과 염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먹기에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례 요약 68세 여성,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림. 아들이 권유해 마늘꿀 절임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어색했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챙기자 기침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덜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항산화 성분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겨울철 노년층의 면역력 저하를 보완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는 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즉, 마늘꿀 조합은 면역 증진에는 탁월하지만 개인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식탁에서 늘 같은 반찬만 드시지는 않나요? 마늘을 혼자만 챙기기보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마늘과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마늘즙, 비타민 흡수를 돕는 돼지고기, 면역력을 강화하는 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조합들을 잘 활용하면 체력 보강, 면역 증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조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죠. 오장 생활 속 실천과 가족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의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고민이 남으시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마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어르신은 요즘 들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놀다 보면 금세 숨이 차고 저녁이면 피곤해져 일찍 눕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자주 피곤하시죠? 제가 마늘꿀 절임을 준비했는데 같이 드셔보세요. 김어르신은 처음에는 달고 매운맛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손주와 놀아줄 때도 덜 지치고 식사 후 속도 한결 편안했습니다. 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랑 공도 차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손사래를 쳤을 텐데 그날은 김어르신이 먼저 일어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마늘도 마늘이지만 아버님 약 드시는 거랑 겹치지 않게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꼭 상담하고 드시는 게 안전하대요. 결국 이 가족은 식탁에서 마늘을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적당히 곁들이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어르신도 음식은 욕심내지 않고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제일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 반찬이 비슷해 지루하시지요? 이럴 때 마늘을 꿀과 곁들이거나 돼지고기를 삶을 때 함께 넣어 드시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장아찌, 마늘빵, 수술 전 생마늘은 피해야 하고 마늘즙, 돼지고기, 꿀은 궁합이 좋은 대표 조합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의사와 상의하며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은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손주나 지인과 식탁에서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서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